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 로비. 88세의 김순희 할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정형외과 진료실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관절염 때문에 구부정해진 허리, 흰 머리카락이 성긴 빗자루처럼 뒤로 넘겨진 모습. 그녀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에는 약봉지를 든 채 느릿느릿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병원 복도는 오늘도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붐볐다. 순이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벽에 기대서 있었다. 70년을 넘게 살아온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10년 전 남편 김봉수를 잃고 혼자가 된 후 이런 병원 나들이도 모두 홀로 해내야 하는 일이 되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걸어오는 한 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89세의 박민수 할아버지였다. 그의 얼굴도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입가에 머물러 있었다. 회색 스웨터에 낡은 가디건을 걸치고 손에는 순이와 마찬가지로 약봉지를 들고 있었다. 순이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했다. 민수야? 목소리가 떨렸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깊고 따뜻했던 18세 소녀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민수도 순이를 알아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하얀 머리카락 너머로 어린 시절 뛰놀던 골목길에서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변치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순이, 정말 순이구나. 두 사람은 병원 로비 한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는 신호음도, 시간의 흐름도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압축되어 두 사람의 가슴 속으로 밀려들어왔다. 민수야, 정말 너야?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평생 이 순간을 꿈꿔왔지만 정작 현실이 되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순이야, 앉자. 다리가 아프지? 민수가 먼저 로비 한쪽 의자를 가리켰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나란히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7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이 목 끝에서 맴돌았지만 정작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다. 순이야, 여기 앉아. 1950년 4월 15일. 전쟁이 일어나기 2달 전의 일이었다. 18세의 순이와 19세의 민수는 한강변 벚꽃나무 아래 나란히 앉아 있었다. 순이는 흰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를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뒤로 묶어 올렸다. 민수는 학생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다려준 교복이 깔끔했다. 민수야, 정말 예쁘다. 벚꽃이. 순이의 머리카락에는 떨어진 벚꽃잎이 하나 걸려 있었고 민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떼어주며 미소 지었다. 순이야보다는 못하지. 민수의 말에 순이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서 자랐지만 연인 사이가 된 것은 불과 2달 전의 일이었다. 민수가 용기를 내어 순이에게 고백한 것이 계기였다. 순이야, 우리 계속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순이의 눈에는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요즘 어른들 사이에서 불길한 소문들이 돌고 있었다. 북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들. 순이의 아버지도 매일 라디오를 틀어놓고 뉴스를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짓곤 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는 평생 함께 있을 거야.
민수는 순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약간의 굳은 살이 있었다. 아버지의 목수일을 도우며 생긴 것들이었다. 순이는 그 온기에 안도감을 느꼈다. 민수야, 무서워. 요즘 아버지가 자꾸 심각한 얘기를 하셔. 무슨 얘기? 북에서 남침할지도 모른다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민수의 표정도 어두워졌다. 그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봤기 때문이었다. 순이야, 나와 결혼해 줄래?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순이는 깜짝 놀랐다. 바보야. 우린 아직 어려. 만약 전쟁이 나면 우리가 헤어질지도 몰라. 그래서 미리 약속하고 싶어.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잊지 말자고. 민수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순이는 그의 진심을 느꼈다. 응, 약속해. 무슨 일이 있어도.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주위로 흩어졌다. 그들은 그것이 마지막 평화로운 봄날이 될 줄은 몰랐다. 그 후 2달 동안 순이와 민수는 거의 매일 만났다. 민수는 목수였던 아버지에게 배운 솜씨로 순이를 위해 작은 목각 인형을 만들어 주었다. 토끼 모양의 앙증맞은 인형이었다. 순이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토끼야. 어머, 정말 예뻐.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어? 순이는 인형을 소중히 품에 안았다. 민수도 순이에게서 손뜨개 목도리를 선물 받았다. 서툰 솜씨였지만 순이가 밤마다 정성스럽게 떠준 것이었다. 민수야, 추운 겨울에 이거 하고 다녀. 감기 걸리면 안 돼. 두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순수하고 깊어져 갔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한강변에서 조개를 주워 직접 목걸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조개 껍질을 정성스럽게 갈고 닦아서 작은 구멍을 뚫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얻은 끈으로 목걸이를 완성했다. 이걸 순이에게 줘야지. 민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목걸이를 완성했다. 투박했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이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순이야, 순이야. 민수가 순이네 집 앞마당으로 뛰어왔다. 온 마을이 피난 준비로 분주했고 사람들은 급하게 짐을 꾸리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포성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었다. 민수야, 순이가 집에서 뛰어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순이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울어? 민수야, 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피난을 가야 한다고 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민수의 가슴에서 순이는 그의 빨라진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민수야, 우리 가족이 부산으로 피난을 간대. 너희는? 우리는 강원도 외할머니 댁으로 가기로 했어. 두 사람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전쟁이 끝나면 금방 돌아올 줄 알았던 그들에게 이별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언제 떠나? 내일 새벽이야. 아버지가 더 늦으면 위험하다고. 나도 모레 떠나야 해. 두 사람은 절망적인 기분이었다.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사랑이 전쟁 때문에 꺾여야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순이야, 이거 가져. 민수는 주머니에서 조개 껍질 목걸이를 꺼냈다. 손으로 정성스럽게 갈고 닦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이걸 끼고 있으면 내가 항상 내 곁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목걸이를 받았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민수의 마음이 느껴졌다. 민수야, 나도 이거. 순이는 자신이 늘 차고 있던 은반지를 빼서 민수에게 건넸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주신 유일한 유품이었다.
얇은 은으로 만들어진 소박한 반지였지만 순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이거 어머니 유품인데 괜찮아? 응.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 전쟁이 끝나면 꼭 다시 만나자. 약속해. 응. 약속해. 꼭. 그 밤, 두 사람은 한강변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벚꽃은 이미 져버렸고, 여름 초입에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민수야, 무서워.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 꼭 다시 만날 거야.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길어야 1년이겠지. 전쟁이 그렇게 오래 갈 리는 없을 테니까. 그들은 1년이 아니라 70년을 기다려야 할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새벽, 순인의 가족은 부산으로 떠났다. 민수는 멀리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순이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민수도 손을 흔들어 답했다. 이틀 후, 민수네 가족도 강원도로 떠났다. 전쟁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 그리고 훨씬 참혹하게 진행되었다. 순이는 부산 피난민촌에서, 민수는 강원도 산골에서 각각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두 사람은 오직 서로에 대한 믿음만으로 버텨냈다. 1951년 겨울, 민수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민수야,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 같은 동네에서 피난 온 김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순이라는 아가씨 아니? 너랑 가까웠던. 네. 왜요? 민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부산에서 폭격이 있었는데 그때 순이네 가족이. 뭐라고요? 다들 돌아가셨다고 하네. 미안하다. 민수야. 민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손에 끼고 있던 순이의 은반지를 바라보며 오열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보였다. 같은 이름의 다른 가족이 폭격으로 희생된 것이었고 순인의 가족은 무사했다. 하지만 민수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 한편 부산에 있던 순이에게도 비슷한 잘못된 소식이 전해졌다. 순이야, 강원도에서 온 소식이야. 이웃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민수라는 청년, 의용군으로 나갔다가 전사했다고 하네. 순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다. 목에 걸고 있던 조개 껍질 목걸이를 꼭 쥐며 눈물을 흘렸다. 이것도 역시 동명이인에 관한 잘못된 정보였지만 순이는 그것을 알 도리가 없었다. 1953년 주전협정이 체결되고 사람들이 하나둘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순이도 서울로 돌아왔지만 민수를 찾을 수 없었다. 그가 살던 동네는 폭격으로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고 이웃들도 뿔뿔이 흩어진 후였다. 민수가 정말 죽었구나. 순이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1955년 순이는 중매로 김봉수라는 남자와 결혼했다. 김봉수는 전쟁에서 다친 다리 때문에 절뚝거렸지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순이는 그에게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다만 조개 껍질 목걸이만큼은 몰래 보관했다. 순이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평생 잘해줄게. 김봉수의 진심 어린 말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민수가 자리하고 있었다. 민수 역시 1956년에 결혼했다. 강원도에서 만난 박영자라는 여자와 가정을 꾸렸다. 영자는 순이만큼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마음씨가 따뜻한 여자였다. 민수는 순이의 은반지를 평생 간직하며 살았다. 여보, 그 반지는 뭐예요? 항상 끼고 계시네요. 영자가
물어본 적이 있었다. 아, 이거 아버지 유품이야. 민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순이는 김봉수와의 사이에서 세 자녀를 낳았다. 첫째 아들 진우, 둘째 아들 진호, 막내딸 진숙. 순이는 자식들을 키우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가끔씩 조개 껍질 목걸이를 꺼내보며 민수를 그리워했다. 엄마, 이거 뭐예요? 어느 날 막내딸 진숙이 목걸이를 발견했다. 아, 이거 엄마가 어릴 때 갖고 놀던 거야. 예뻐요. 저도 해봐도 돼요? 안 돼. 이건 엄마의 소중한 추억이야. 순이는 목걸이를 다시 깊숙이 감춰두었다. 민수도 박영자와의 사이에서 세 자녀를 두었다. 아들 둘, 딸 하나. 그는 성실한 가장이었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순이의 은반지를 꺼내보며 그녀를 그리워했다. 아버지, 왜 그 반지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세요? 큰아들 정호가 궁금해했다. 이건 아버지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란다. 민수는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모두 중년이 되었다. 순이는 김봉수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자식들을 키웠다. 민수는 건설회사에 다니며 가족을 부양했다. 1970년대 순이는 우연히 옛 동네를 지나게 되었다. 전쟁으로 파괴되었던 곳들이 새로 지어져 있었지만 민수와 함께 걸었던 골목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민수야, 잘 지내고 있니? 어디서? 순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벌써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민수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민수도 비슷한 마음이었다. 서울의 일 때문에 나올 때마다 옛 동네를 찾아가곤 했다. 순이야, 너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며 두 사람 모두 노년기를 맞이했다. 자식들이 결혼하고 독립하면서 순이와 김봉수는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순이야, 우리도 이제 늙었네. 김봉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벌써 40년이 넘게 함께 살았네요. 순이는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비록 첫사랑은 아니었지만 평생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이었다. 하지만 2013년 김봉수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심근경색이었다. 여보. 순이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빠져들었다. 78세의 나이에 홀로 남겨진 것이다. 장례식 후 순이는 혼자 남은 집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조개 껍질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민수야, 이제 나도 혼자야. 너처럼. 순이는 목걸이를 목에 걸고 눈물을 흘렸다. 민수도 5년 전인 2018년에 아내 영자를 잃었다. 역시 갑작스러운 병이었다. 영자야, 고마웠어. 평생. 민수는 아내를 보내며 깊은 슬픔에 빠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순이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 다시 2023년 10월 13일 병원 로비로 돌아가자. 순이야, 정말 너구나.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야, 나는 내가 전쟁에서 죽었다고 들었어. 나도 내가 폭격으로 죽었다고 들었어. 두 사람은 70년 동안의 오해를 깨달았다. 서로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순이야, 여기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 그래.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다. 천천히 걷는 두 노인의 모습을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이 두 사람이 70년 만에 재회한 첫사랑 사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카페에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70년의 세월이 너무나 무거웠다. 민수야, 너는 어떻게 살았어?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결혼했어. 영자라는 여자와 아들 둘, 딸 하나 낳고 5년 전에 아내가 먼저 갔어.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결혼했어. 김씨, 성을 가진 사람과 아들 둘, 딸 하나 낳고 10년 전에 남편이 먼저 갔어.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을 조심스럽게 나누었다. 각자 성실하게 살아온 70년의 세월 이야기를. 순이야, 나는 평생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 나도 그래. 순이가 가방에서 조개 껍질 목걸이를 꺼냈다. 70년이 지나 빛이 바랜 목걸이였지만 여전히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도 주머니에서 순이의 은반지를 꺼냈다. 나도 70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 두 사람은 서로가 간직해온 추억의 증표를 바라보며 오열했다. 카페 안의 다른 손님들도 두 노인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적셨다. 민수야, 우리 참 바보 같았지? 70년 동안. 그래. 하지만 이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 며칠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한강공원이었다. 70년 전 그들이 사랑을 나누던 바로 그 장소 근처였다. 순이야,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 민수가 말했다. 나도 계속 내 생각만 했어. 순이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민수의 목소리에 고민이 섞여 있었다. 우리 둘 다 가정이 있었잖아. 자식들도 있고. 이제 와서 옛 감정을 되살리는 게 옳을까? 순이도 같은 생각이었다. 죽은 배우자들에 대한 미안함, 자식들에 대한 걱정, 80대 후반의 나이에 첫사랑을 다시 만났다는 사실이 주는 당황스러움. 민수야, 나도 봉수한테, 죽은 남편한테 미안해. 그 사람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줬는데 나도 영자한테 미안해. 평생 나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두 사람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기쁨과 죄책감, 그리움과 현실 감각이 뒤섞여 있었다. 그럼 그냥 친구로 지내자. 옛 추억을 나누는 친구로. 민수의 제안에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좋겠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70년을 기다린 마음이 어떻게 쉽게 정리될 수 있겠는가. 순이의 큰아들 김진우가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챘다. 진우는 아버지를 닮아 성실한 성격이었다. 어머니, 요즘 왜 그러세요? 뭔가 다른 사람 같으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순이는 당황했다. 첫사랑을 다시 만났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자식에게 할 수 있겠는가. 어머니, 혹시 누구 만나세요? 표정이 예전보다 밝아 보여요. 그냥 병원에서 옛 친구를 우연히 만났단다. 옛 친구요? 누구신데요? 너희가 모르는 사람이야. 어릴 때 친구. 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수의 딸 박영희도 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챘다. 45세의 영희는 어머니를 닮아 세심한 성격이었다. 아버지, 최근에 누구 만나세요? 표정이 좋아 보여요. 그냥 옛 친구를 만났단다. 옛 친구요? 남자친구세요.
여자친구세요? 민수는 당황했다. 딸의 예리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어릴 때 친구야. 아버지 나이에 친구를 새로 사귀시다니. 좋은 일이에요. 자주 만나세요. 영희는 아버지가 외롭게 지내는 것이 걱정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가워했다. 두 사람은 친구로 지내기로 했지만 만날 때마다 감정이 깊어져만 갔다. 순이야, 벚꽃이 피려면 아직 멀었네. 그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도 벚꽃이 만개했었는데 70년 전 일이 어제 일 같아. 두 사람은 자주 옛 이야기를 나눴다. 전쟁 전의 평화로운 나날들, 함께 걸었던 골목길, 서로에게 준 선물들. 민수야, 너 기억해? 내가 처음으로 만들어준 목도리? 기억해. 빨간색 목도리. 뜨개질이 서툴러서 중간에 구멍이 나 있었지. 어머, 그것까지 기억하다니. 순이가 웃으며 민수의 팔을 가볍게 쳤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마치 18세, 19세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순이야, 나도 기억나는 게 있어. 내가 토끼 인형을 받고 좋아하던 모습. 그 인형, 전쟁 때 잃어버렸어. 피난 가면서. 순이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미안해. 슬픈 얘기를 했네. 괜찮아. 이제는 다 지난 일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지난 70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순이야, 너는 행복했어? 김 씨와 함께 살면서? 민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순이는 잠시 생각했다. 행복했어. 봉수는 좋은 사람이었어. 나를 정말 사랑해줬고, 아이들도 잘 키웠고, 그럼 된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내가 있었어. 미안하지만, 사실이야.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영자에게는 미안하지만 너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어. 우리가 나쁜 사람인 걸까? 아니야. 첫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 평생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는.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다. 죄책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감정이 자연스러운 것임도 알았다. 순이의 둘째 아들 진호가 어머니를 찾아왔다. 어머니, 형이 걱정하더라고요. 요즘 자주 외출하신다면서요? 그래, 친구 만나러 다녀. 어떤 친구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친구분들과도 연락이 끊어졌다고 하셨는데 진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80대 후반의 어머니가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새로 만난 친구야. 새로 만난 친구요? 어머니 나이에 병원에서 우연히 만났어. 어릴 때 알던 사람. 어릴 때요? 그럼 어머니와 비슷한 나이시겠네요. 남자분이세요? 여자분이세요? 순이는 대답하기 곤란했다. 그냥 옛날 친구야. 진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불안한 마음이 생겼다. 민수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큰아들 정호가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버지, 요즘 자주 나가시는 것 같은데 어디 가세요? 친구 만나러 다녀. 친구요? 아버지 친구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셨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새로 만난 친구야. 정호도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89세의 아버지가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는 것이 이상했다. 그해 4월, 벚꽃이 만개했다. 두 사람은 70년 전 첫 만남의 장소인 한강변 벚꽃나무를 찾아갔다. 순이야, 70년 만에 다시 이곳에 함께 와보네. 그러게, 이 나무가 아직도 여기 있다니. 벚꽃나무는 더욱 크고 웅장해져 있었다. 7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봄을 맞이하며
자라온 나무였다. 두 사람은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다. 주변에는 젊은 연인들과 가족들이 벚꽃 구경을 나와 있었다. 민수야, 저기 저 젊은 커플 봐. 우리도 저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어. 그래, 70년 전에는 저들보다도 더 젊었지.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에게 떨어졌다. 70년 전 그날처럼. 민수야, 만약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글쎄,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늙어가면서도 함께 있었겠지. 후회돼? 후회는 아니야. 우리 각자 나름대로 좋은 삶을 살았잖아. 다만 아쉽긴 해. 순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아쉬워. 하지만 이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 순이야, 우리 약속하자. 무슨 약속? 70년 전에 했던 약속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잊지 말자고. 응, 약속해.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주름투성이의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5월에 들어서자 민수의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었다. 민수야, 안색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봐야겠어.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하지만 며칠 후 민수는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갔다. 환자분 보호자세요? 의사가 물었다. 네. 아니, 친구입니다. 순이가 대답했다. 혈당 조절이 안 되고 계시네요.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순이는 민수가 입원해 있는 동안 매일 병원에 다녔다. 그의 자식들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다. 순이야, 고마워. 매일 와줘서. 당연한 거야. 우리 친구잖아.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친구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민수의 딸 영희가 아버지를 문병 온 날 순이와 마주쳤다. 아버지, 이분은 누구세요? 영희의 질문에 민수는 당황했다. 아, 이분은 친구야.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희입니다. 영희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순희입니다. 순희도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아버지와는 어떻게 아시게 되었나요? 그냥 옛날 친구예요. 영희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고 이 할머니를 보는 눈빛이 특별해 보였다. 그날 밤 영희는 오빠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아버지한테 요즘 만나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 친구? 무슨 친구? 할머니인데 뭔가 이상해. 이상하다니? 아버지가 그분을 보는 눈빛이 그냥 친구 사이 같지 않아. 민수의 아들들도 의심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민수의 세 자녀가 모두 병원에 왔다. 아버지,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큰아들 정호가 말했다. 무슨 말? 김순이라는 분. 그분과는 어떤 사이세요? 민수는 긴장했다. 자식들이 눈치챈 모양이었다. 친구라고 했잖아. 그냥 친구가 아니시죠? 딸 영희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아버지, 저희가 어려서 모를 것 같으세요? 아버지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다른 여자를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해하실까요? 정호의 말에 민수의 가슴이 아팠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전쟁 전에. 전쟁 전요?
아이들은 더욱 놀랐다. 설마 첫사랑이세요? 영희의 질문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순이네 가족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진우가 어머니를 찾아왔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요즘 만나는 그 사람, 남자분이시죠? 순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 어떤 분이세요? 어릴 때, 전쟁 전에 알던 사람이야. 설마, 첫사랑이세요? 진우의 직설적인 질문에 순이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미안해. 진우야,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진우는 화가 났다. 너의 아버지를 배신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은 나보다 먼저 죽은 줄 알고 아버지와 결혼한 거야. 뭐라고요? 순이는 70년 전의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털어놓았다. 전쟁으로 헤어진 첫사랑. 서로가 죽었다고 알고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한 일. 70년 만의 재회. 자식들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복잡한 감정에 빠졌다. 양쪽 가족의 반대로 두 사람은 만나기 어려워졌다. 민수의 자식들은 아버지가 순이를 만나는 것을 막으려 했고, 순이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 그분과는 그만 만나세요. 진호가 말했다. 왜? 동네에서 소문이 날까봐 걱정돼요. 어머니, 나이에 연애한다고. 연애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순이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연애라고 하기에는 너무 늙었고, 그렇다고 단순한 우정이라고 하기에는 감정이 너무 깊었다. 그냥 옛날 친구를 만나는 거야. 어머니, 솔직해지세요. 우리가 바보인 줄 아세요? 막내딸 진숙도 찾아왔다. 엄마, 저희는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너무 늦었어요. 엄마, 나이가 88세예요. 이제 와서 첫사랑을 찾는다는 게 나이가 많으면 사랑하면 안 되니? 순이의 반문에 자식들은 말을 잃었다. 결국 양쪽 가족의 압력으로 두 사람은 만나기 어려워졌다. 민수의 자식들은 아버지를 시설에 보내겠다고 위협했고, 순이의 자식들은 어머니의 외출을 제한하려 했다. 민수야, 미안해. 우리 이제 못 만날 것 같아. 순이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다. 순이야, 나도 미안해. 자식들이 너무 반대해서. 괜찮아. 우리 나이의 자식들 걱정시킬 일은 아니야. 하지만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민수야, 70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또 헤어져야 하는구나. 순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2024년 1월, 민수가 갑자기 쓰러졌다. 심근경색이었다. 응급실로 실려간 민수의 상태는 심각했다. 순이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말이다. 민수야, 민수야.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민수를 본 순이는 눈물을 터뜨렸다. 순이야, 와줘서 고마워. 민수가 간신히 말했다. 민수야, 포기하면 안 돼. 우리 아직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았잖아.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다. 민수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다. 순이야, 나는 평생 너만 사랑했어. 민수야,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마음은 항상 내게 있었어. 순이가 민수의 손을 꼭 잡았다. 민수야, 나도 그래. 약속 지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잊지 않겠다고 한 약속.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민수야,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순이야, 사랑해. 평생 사랑했어. 민수는 순이의 손을 꼭 쥔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순이는 그의 손에서 따뜻함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며 오열했다. 민수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순이도 조문객으로 참석했다. 민수의 자식들은 순이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장례식 후 민수의 딸 영희가 순이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응, 아버지가 평생 간직하시던 것이에요. 영희가 건넨 것은 순이의 은반지였다. 70년 전 순이가 민수에게 준 바로 그 반지. 할머니께서 가지세요. 이걸 어떻게 아버지가 할머니를 평생 사랑하셨다는 걸 알아요. 마지막에 할머니 이름을 부르시며 가셨거든요. 순이는 70년 만에 되찾은 반지를 끼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저희가 반대해서 미안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할머니를 그리워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영희의 말에 순이는 더욱 눈물을 흘렸다. 괜찮다. 영희야. 너희들도 아버지가 걱정되었을 테니까. 순이는 조개 껍질 목걸이를 꺼내 민수의 관 속에 넣었다. 민수야. 이제 이걸 내게 돌려줄게. 70년 동안 잘 간직했어. 민수를 보낸 후 순이는 급격히 쇠약해졌다. 식욕도 잃고 말수도 줄어들었다. 어머니, 드세요. 좋아하시는 미역국인데. 진숙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배가 안 고파.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순이는 점점 기력을 잃어갔다. 2024년 4월, 벚꽃이 만개한 어느 날, 순이는 마지막 힘을 내어 한강변으로 나갔다. 민수야, 벚꽃이 다시 피었어. 순이는 70년 전에 그 벚꽃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우리 약속 지켰지?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잊지 않겠다고 한 약속. 바람에 벚꽃잎이 날려와 순이의 무릎에 앉았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며 미소 지었다. 민수야, 나는 행복했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순이는 가방에서 한 통의 편지를 꺼냈다. 민수에게 쓴 마지막 편지였다. 사랑하는 민수에게 70년을 기다린 우리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음을 감사해. 비록 함께할 시간이 짧았지만 그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 너를 만나지 못했던 70년의 세월도 후회하지 않아. 그 시간들도 모두 너를 향한 사랑으로 채워진 시간들이었으니까.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나는 여기서 너를 그리워하며 살아갈게. 아니다. 이제는 너에게 가고 싶어. 70년을 기다렸으니 이제는 충분하지 않을까? 영원히 사랑해. 순이가 편지를 다 읽은 순이는 그것을 하늘로 날려보냈다. 편지는 벚꽃잎들과 함께 바람에 실려 높이 올라갔다. 그날 저녁, 순이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자식들이 발견했을 때 그녀는 평화로운 미소를 띤 채 민수의 은반지를 끼고 있었다. 순이의 유언에 따라 그녀는 민수 곁에 나란히 묻혔다. 두 가족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두 사람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두 사람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 1950년 봄날의 약속.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잊지 않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킨 두 사람. 김순일 935에 2024 박민수 1934에 2024. 장례를 치르며
양쪽 가족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저희가 너무 매몰차게 반대했나 봅니다. 순이의 큰아들 진우가 민수의 딸 영희에게 말했다. 아니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니 정말 그분을 사랑하셨구나 싶어요.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할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20대 청년처럼 눈을 반짝이셨어요. 70년을 기다린 사랑이라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진호가 말했다.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민수의 큰아들 정호가 감회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각자의 배우자를 배신한 게 아니라 운명에 의해 갈라진 사랑을 다시 찾은 거였네요. 순이의 집을 정리하던 자식들은 그녀가 평생 간직해온 물건들을 발견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진숙이 낡은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70년 전의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이 사진, 어머니가 젊었을 때네요. 사진 속에는 18세의 순이와 10세의 민수가 함께 찍은 모습이 있었다. 한강변 벚꽃나무 아래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정말 사랑하셨구나. 진우가 중얼거렸다. 편지를 읽어보니 두 사람이 전쟁 전에 주고받았던 순수한 사랑의 메시지들이 적혀 있었다. 순이야, 오늘도 너를 보고 싶어. 벚꽃이 져가는 게 아쉬워. 우리 사랑도 벚꽃처럼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민수야, 나도 너와 같은 마음이야. 우리 사랑은 벚꽃보다 더 오래 갈 거야. 영원히. 순이가 70년 전에 쓰인 편지들이었지만 그 사랑의 진실성은 여전히 생생했다. 민수의 집에서도 비슷한 유품들이 발견되었다. 순이가 떠준 목도리,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순이를 그리며 쓴 시들. 벚꽃이 피는 계절이면 너를 생각한다. 70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마음,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민수가 80세에 쓴 시였다. 그는 평생 순이를 기다리며 살아온 것이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곧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70년을 기다린 첫사랑의 재회와 마지막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야. 그런 사랑이 실제로 있을 수 있구나. 나도 첫사랑을 잊지 못하겠네. 사람들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특히 노년층들은 자신들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한 지역 신문에서 이 이야기를 기사로 다뤘다. 70년을 기다린 사랑, 한국전쟁으로 헤어진 연인들의 마지막 재회. 기사가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댓글을 남겼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른들의 반대로 헤어진 제 첫사랑이 생각나네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듬해 봄, 두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한강변 벚꽃나무 아래에 작은 기념패를 세웠다. 이곳에서 70년 전 사랑을 약속한 두 사람 김순이, 강민수를 기리며 영원한 사랑의 상징으로 매년 벚꽃이 피는 계절이 되면 사람들이 이 나무를 찾아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회상한다. 특히 연인들이 많이 찾아와 사랑을 맹세하는 장소가 되었다. 우리도 저 두 분처럼 평생 변치 않는 사랑을 하자. 젊은 연인들이 벚꽃나무 아래에서 약속을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잊지 말자. 70년 전 순이와 민수가 했던 바로 그 약속을 새로운 연인들이 되풀이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자식들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가 너무 현실적이었나 봐. 순이의 막내딸 진숙이 말했다. 어머니, 나이에 사랑이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했는데 사랑에는 나이가 없는 거였네. 맞아. 우리가 어머니의 마지막 행복을 막았을 수도 있어. 진호가 후회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가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오랜만에 봤는데 우리가 방해했구나. 영희가 자책했다.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 텐데. 그런 아버지에게 첫사랑이 다시 나타났으니 얼마나 기뻤을까. 정호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가 너무 보수적이었어. 사랑은 나이를 불문하는 건데. 이후 자식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더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서도 더 깊은 사랑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들었다. 사랑은 나이를 불문한다. 18세의 사랑이나 88세의 사랑이나 그 본질은 같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 70년의 세월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육체는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하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의 깊이인 것 같아요. 한 독자가 신문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두 분의 사랑을 보며 제 마음속에 묻어둔 첫사랑을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사랑에는 너무 늦음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2025년 4월 벚꽃이 만개한 어느 날 한강변 벚꽃나무 아래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순이와 민수의 묘소에도 벚꽃이 피어 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잠들어 있는 곳에는 항상 신선한 꽃들이 놓여 있다. 가족들이 그리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받은 낯선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것들이다.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린 손자가 할머니 손을 잡고 묘소를 찾았다. 이분들이 누구야, 할머니?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단다. 70년을 기다린 사랑을 한 분들이야. 70년이요? 정말 오래네요. 그래. 하지만 진짜 사랑은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변하지 않는단다. 할머니는 손자에게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준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들이 하늘로 날아간다. 마치 순이와 민수가 함께 춤을 추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다. 그들의 사랑은 이렇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전쟁도, 이별도, 세월도, 심지어 죽음도 이길 수 없었던 그 사랑이 70년을 기다린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그리고 매년 봄이 되면 벚꽃나무 아래에서 새로운 연인들이 사랑을 맹세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잊지 말자. 순이와 민수의 약속이 새로운 세대로 이어져 간다. 사랑은 이렇게 영원히 계속된다. 봄날의 약속처럼 벚꽃이 매년 피어나듯이. 끝.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살아남는다. 70년을 기다린 순이와 민수의 사랑이 그것을 증명한다.